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선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수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제가 스트레스 쌓일 때 왜 네. 동물 동영상 찾아보잖아요. 네. 근데 동물 자체로 보면은 사실 이렇게 좀 가슴 뭉클하게 하고 따뜻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네. 이상하게 동물과 관련된 곳들에 대한 얘기들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쯤이면 동물과 관련된 곳들이라든지 또는 사람들 이야기가 좀 아름다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네. 또 안 좋은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동물보호소 에리넌 네.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에리논이 우리나라 이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곳이에요. 규모라고 하면 보호하고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은 곳인데 네. 거의 뭐 사실 몇 마리가 있는지 몰라요. 개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거의 한 3,000마리 넘게 개고양이가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이 보호소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 갔는데 그때는 한 1,000마리 이제 넘었다 말았다 뭐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뭐 2,000마리, 3,000마리가 되니까 문제가 심각한 곳인데 너무 개체 관리가 안 돼서 막 심할 때는 사체가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고 개들이 탈출해서 도로가로 뛰어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저는 직접 못 봤지만 어떤 분들 얘기로는 사료가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물어뜯는 뭐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많고 또 이 부지가 자기네 부지가 아니어가지고 그 포천에 있는 곳인데 포천시와 그다음에 이 부지 원래 주인과의 뭐 소송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에 어떤 단체가 나서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여기가 이제 철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에리넌이. 네. 그래서 7월 20일에 이제 철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호를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곳이었는데 네. 오히려 학대의 온상이 돼버린 상황이고 그렇죠. 게다가 그렇게 유기동물 보호소라는 이름을 떡하니 달고 주변에 민폐를 많이 끼치게 되면요. 네, 그렇죠. 다른 분들이 또 피해를 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 존중 사랑 실천 협의회라는 약자로 생존사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꾸준히 이제 에리넌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걸어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걸 이제 7월 20일에 철거를 해서 애들이 이제 다른 보호소로 옮긴대요. 근데 이제 이 또 땅을 또 새로 사야 되고 얘네들을 에리넌도 어쨌든 안락사를 안 시켰으니까 계속 늘어났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똑같이 이제 안락사 안 시키고 최대한 입양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이 비용이 뭐 수억 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지금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리논은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설 말 그대로 개인이 네. 처음엔 측은지심에서 그렇죠. 불쌍하니까 시작한 게 네. 이제 본의 아니게 이런 폐해들을 낳았는데 네.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도 많지만 사실 지자체에서 지정해서 또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는 사실 통계가 안 잡혀요.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는데 지자체는 이제 통계가 잡히잖아요. 2015년 기준으로 307개의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지자체가 직영으로 관리하면은 입양률도 높고 또 안락사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관리가 잘 되는데 반해서 대부분은 지자체가 운영할 여력이 없으니까 이걸 위탁을 맡긴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위탁이에요. 2015년 기준으로 직영이 28개, 나머지 90% 이상은 전부 다 이제 위탁해서 보호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학번 대표는 계속해서 뭐 지자체에서 네.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 숫자로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사설 유기 보호소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지만 네. 과연 지자체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들은 어떤 문제들이 없을까? 네. 그래서 이게 뭐 정부에서 통계를 잡아서 발표하긴 하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권 단체 케어라는 동물보호 단체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한 번 지자체 보호소를 한번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 10년이 지난 그러니까 작년에 또 한 번 이걸 쭉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그렇죠. 지자체 보호소를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일단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지자체 보호소가 있는 이제 지자체에다가 이제 공문을 보내갖고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대요. 282개 지자체 보호소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36개는 직접 이제 현장까지 방문해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뭐 가장 크게는 일단 282개 설문조사 했는데 여전히 직영보호소가 31개, 11%밖에 안 됐고 나머지 251개, 89%는 이제 위탁 보호소였고요.
2016년 조사 당시랑 지금 2017년 현재 벌써 6월이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직영으로 전환한 곳도 용인시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네. 대다수가 위탁 경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게 위탁을 했으면 위탁을 그렇죠. 의뢰한 잘해야죠. 곳에서 네. 계속해서 감시하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사실 잘하고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역사상 최초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이런 기준을 갖추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 지침을 실제 현장에서는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침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해보자고 지침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하고 공무원이 부족하고 뭐 이래서 이제 잘 지켜지지 않는데 일단 공무원들이 정기 점검을 잘 가지 못하는 곳도 많을 뿐더러. 아니 점검을 가야지. 네, 근데 가야 되는데 뭐 지자체 네.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들도 정말 열악하거든요. 네. 그래서 점검 잘 못하는 곳이 대부분. 그 다음에 센터에서 이제 그 유기동물 지침에서 그 관리 지침에서 어떤 걸 제일 강조하고 있냐면 관리 기준, 뜬장에 사육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인데 여전히 이제 뜬장에서 사육하는 곳도 많더라. 뭐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도 네. 지자체에서는 몰랐던 거예요. 아는데 이제 개선이 쉽지 않은 거죠. 예산이 부족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뭐 지침은 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침이 이제 만들어졌지만 1년이 좀 넘게 지났거든요. 만들어진 지. 근데도 이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점은 뭐 굉장히 많은데 이 케어에서 정리한 거 크게만 말씀드리면 여전히 굉장히 열악한 시설과 밀집보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위탁보호소 소장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조차 동물보호에 관련된 의식이 굉장히 결여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침도 있고 이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 소장님이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교육이 많이 부족해서 인식이 결여된 경우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이나 구조 장비가 구비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자기 개인차로 구조해 오거나 이런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구조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입양 후에 그러니까 입양을 보낸 뒤에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양만 보내면 끝이다. 그 뒤에 얘가 잘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관리가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또 보호소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질병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방접종 언제 한 번씩 맞추고 이런 게 없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가 이제 실적을 발표해요. 실적이라고 하면 몇 마리가 들어왔고 그 중에 몇 마리를 주인을 찾아줬고 몇 마리를 안락사시켰고 몇 마리를 입양 보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실적을 발표를 하려면은 네. 개체마다 되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꼼꼼하게. 그렇죠. 네, 근데 이 실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연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폐사라는 항목인데 이게 항목이 한 15% 20% 되는데 이게 웃기다는 거죠. 왜 웃기냐면 애들이 유기공고 기간이 끝나서 이제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할 때는 안락사 시키잖아요. 네. 그다음에 입양을 또 보내고 그럼 도대체 이 폐사되는 애들은 뭐냐라고 봤더니 제대로 아픈데 관리를 못해서 사실상 방치해서 죽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폐사율이 10몇 프로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게 방치되는 애들이 그만큼 있었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자연사 폐사되는 개체율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고 관리를 못 받아서 그냥 죽어가는 애들이 보호소 안에서 그런 애들이 높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역시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네, 이 사설보호소는 보조금 같은 게 없지만 지자체 보호소는 지자체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이 유기동물을 한 마리 맡아서 관리하는데 이 비용을 주는데 이거를 이제 두당 지급하는 곳이 가장 많았던 거죠. 행위당 지급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구조한 애 한 마리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락사 시켰을 때 한 마리당 얼마 이런 식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지 보조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지자체마다 지급하는 두당 보조금이 달라요. 8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62% 제일 많았고 15만 원에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주는 곳이 22만 원. 20만 원 이상을 주는 곳은 단 2%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8만 원 이하로 주는 것도 14%밖에 없었는데 이 한 마리당 8만 원 지급하는 건 사실은 8만 원으로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얘를 구조하는데 정말 한 번에 나가서 딱 구조해 오면 좋겠지만 신고가 들어왔는데 애들이 막 산속에 뛰어가면 산속에 가서 잡아야 되고 뭐 구조하려고 하다 못 잡으면 다음날 또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구조해 오면 바로 병원 가서 검사해야 되잖아요. 또 이 관리를 또 해야 네. 되고 아픈 거 있으면 치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8만 원은 너무 적은 비용이고 일단은 보조금 지급 금액 자체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이제 두당 지급인데
이 사람이 보호소 관리자나 이 소장이 가서 막 구조를 위해 노력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번 구조를 나가서 실패했으면은 보조금이 빵원인 거예요. 아, 그렇죠. 못 구조해 왔으니까. 그러네요. 대신에 한 번에 나가서 한 번에 구조하면 그것 똑같은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보호소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가 신고가 와도 뭐 구조하기 어려운 곳이면 잘 안 가게 되고, 오히려 누가 야, 어디 내가 뭐 데리고 있어 이러면 걔네들을 데려오는 데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비리들도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마리를 구조해 왔는데 사진을 여러 개 찍어서 뭐 여러 마리 구조한 것처럼, 안락사를 한 마리 시켰는데 사진을 중복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러 마리 안락사 시킨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두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말고 활동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보호소에서 얼마나 구조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이 활동당, 이런 식으로 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게 어떨까, 이런 문제 제기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유기동물이 한 해에 발생하는 숫자 자체가 8만에서 10만 마리잖아요. 네, 지금 8만 한 2천 마리 나온다고 돼 있죠. 네. 근데 참 안타깝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버려지는구나 또는 유실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작 그 동물들을 누가 구조하고 어떻게 케어하고 지자체가 어떤 관심을 기울이는지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관심 바뀐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맞아요. 너무 좋은 지적인데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라 하더라도 되게 구석진 곳에 있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뉴스에서 뭐 1년에 뭐 8만 마리 나오고 뭐 안락사가 얼마가 되고 매일 200~300마리가 버려진다. 뭐 거기서 심각하네라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피부로. 네, 피부로.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또 문제 제기가 나왔냐면, 그러지 말고 지자체에서 보호소를 운영할 때 어차피 직영으로 많이 이제 전화를 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직영을 어차피 할 거라면 좀 도심에 소규모로 막 이렇게 막 몇백 평 땅 사가지고 거기서 철장 만들고 케이지 만들어서 하지 말고 실내라도 몇십 두 단위로 좀 소규모로 관리하는 곳을 도심에 만들면 이게 보호자들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 좀 접할 수도 있고 또 열악하지 않고 또 쾌적하게 운영을 하면은 유기동물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인식이 줄어드니까 입양률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소규모 도심에 있는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를 좀 늘려가는 게 어떠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좀 바른 방향인 것 같아요. 네. 예산이 문제겠죠. 뭐든 다 예산이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왜 유기동물 보호소라고 하면은 늘 동물 관련 프로그램이나 고발 프로그램에서 네. 아주 좋죠. 열악한 네. 상황에서 학대받는 그런 장면들만 봤잖아요. 네. 그리고 정작 일상 속에서도 동물 보호소를 본 적이 있나요? 없죠. 별로 없어요. 도심에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 접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관심도 좀 덜 가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잠깐 보고 반짝 불쌍해, 안락사 안 되지 않아요? 라는 얘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도심에 지자체 소규모라도 유기동물 보호소가 많이 생겨야 되고요. 예산 확보가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한 게, 이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 제대로 좋은 시설을 갖춰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을 줄 때 1년 단위로 이걸 공고해가지고 다시 입찰을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이번에 투자해서 해도 내년에 내가 위탁 못 받으면 내가 투자해놓은 게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이 분들도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자체가 너무너무 예산이 없고 열악하겠지만 이거를 좀 장기 위탁을 시키고 좀 예산을 좀 많이 주면은 위탁 받으시는 분들도 시설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와 동시에 꼭 필요한 게 공무원들, 지자체의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들 너무너무 열악하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동물보호과가 심지어 있지만 25개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한 명이 다른 업무와 중복해서 담당한다는 거죠. 그럼 다른 업무 하면서도 유기동물 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민원은 또 엄청 많이 오잖아요. 시달리다 보면은 이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6개월에 한 번씩 공무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와 동시에 이 담당할 공무원과 이 조직을 좀 늘려야 이게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우리 그 위탁을 잘하고자 하는 분들의 또, 애환도 있고, 애환도 예, 있는 그리고 거죠. 네. 우리 동물 보호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 일자리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네.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사회복지 공무원 많이 늘리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거기에 저는 동물 보호 관련해서 그렇죠. 공무원도 좀 늘려주셨으면. 맞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들어가 있어요. 2022년인가까지 유기동물을 발생률을 연간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공약 중에 하나가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과 조직을 늘리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로서 대하지만 사실 생명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마 이중고일 거예요. 그럼요. 예, 업무 과중에 시달릴 뿐만 그럼요. 아니라 또 생명이니까 심적으로 또 다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사실 나는 그냥 반려인이고 그냥 일반인이어서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하지 마시고 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다. 단순히 안락사 시키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외침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우리의 관심이요. 동물 관련해서 문화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될 거 되게 많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예. 자, 위클리벳은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도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